정보톡톡 오늘은 헬스조선과 프리미엄조선 등을 출처로 당뇨병과 허벅지 근육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뱃살은 혈당을 높이는 반면에 굵은 허벅지는 혈당을 많이 흡수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혹시 당뇨병에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당뇨에 걸릴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뇨를 예방하고 싶다면, 또 당뇨에 걸렸어도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에 걸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식이요법이죠.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 하나인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참 지키기 힘든 일이죠. 또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강조합니다. 주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허벅지 근육부터 키우는 일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쉽게 높아지지 않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5년여 전부터 허벅지 근육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많고 허벅지가 굵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적다고 하는 연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허벅지에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우리 몸의 근육량을 크게 늘릴 수 있죠.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차봉수 교수는 근육은 몸속 장기 조직 중에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라고 말합니다. 또 연세 조홍근 내과의 조홍근 원장은 허벅지 근육은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근육세포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 양이 급격히 늘어서 잉여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지 않겠죠. 반면에 허벅지 근육이 적으면 근육세포에 포도당이 적게 들어가서 잉여 포도당이 많아지고 혈당은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30살부터 79살까지의 성인 약 32만 명을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 유병률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요. 허벅지가 굵을수록 당뇨병 위험도가 낮았다고 하는군요.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면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4배 낮았다고 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늘리면 인슐린의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는 결론이 가능한 겁니다. 차봉수 교수는 근육의 포도당 요구량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모든 장기 조직뿐 아니라 근육에까지 포도당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후에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시속 5km 이상의 빠르기로 20분에서 40분가량 걸은 뒤에 다리로 적정 무게의 롤패드를 밀어내는 레그프레스나 스쿼트를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거죠. 또 수시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운동이 끝난 후에 쑤시고 아린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난다고 하는군요. 당뇨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셨죠?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육량, 특히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식사가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운동을 해주어야 근육량과 근육의 힘이 유지됩니다. 이때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는데요. 오히려 약간 늘려주어야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더불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이 만들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고기 등의 단백질을 권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으로는 채식은 좋고 육식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으로 당뇨병이 생긴 사람한테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일수록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종류나
그게 안 되면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이라도 잘 먹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단백질을 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째, 상당 부분의 혈당을 처리하는 허벅지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근육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사는 허벅지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도 이제 서구형으로 변해서 비만형 당뇨병이 많습니다. 당연히 체중 감량도 중요한 치료의 방편인데요. 단백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중 감량에도 유리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서 소화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단백질을 먹을 때 살이 덜 찝니다. 단백질은 위장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므로 배를 덜 고프게 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의 급격한 저하를 예방하므로 혈당 감소로 인한 뇌의 먹고자 하는 욕구를 낮춰줍니다. 단백질 덩어리인 근육 1kg은 지방 덩어리인 뱃살 1kg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많은 쪽이 체중 유지와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죠. 셋째, 당대사의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당대사의 중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거의 단백질 음식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당뇨를 극복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벅지를 키우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과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당뇨병이 오래돼서 합병증으로 콩팥에 손상이 온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가면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럴 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단백뇨가 더 심해지고 콩팥에 심한 손상이 갑니다.